저는 대형 사고는 어떻게 반복되는가에 쓴 박사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재난이 빠지지 않습니다. 홍수, 지진, 화산 폭발 이런 거는 근데 고대부터 있었던 자연재해죠. 근데 최근에 오면서는 사람이 인위로 만들어낸 곳에서 또 충분히 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대형 사고라고 하는 게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한순간에 너무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겪으면 사람들은 그 사고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을 많이 하게 되죠. 실수를 줄이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제도를 정비하거나 이런 일들을 사회가 합니다. 예를 들어 1,500명이 죽었던 타이타닉호 사고 이후에 솔라스라고 하는 해상 안전을 위한 국제협정 이런 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엑슨 발데즈호 원유 유출 사고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원유 유출이 됐던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고 이후에 미국 유류오염법이라고 해서 지금 국제협약보다 훨씬 강력한 법안을 미국이 독자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사회에 남기게 되는데 하지만 모든 사고에서 사고는 정말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정말 많은 사고가 일어나지만 모든 사고에서 사회적인 교훈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진국이라고 해서 매번 제도 정비를 하냐 하면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몇몇 사고 사례만이 우리에게 이제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It was a lovely Saturday afternoon in New York City on March 25th, 1911. At the Triangle Shirtwaist Factory, the workers were getting ready to go home for the day. Suddenly, cries of fire rang out from the 8th floor. Panic erupted within the factory and workers tried to flee. However, many could not escape because of the locked doors and blocked exits, so that the workers had to jump from the 9th floor windows. 한국이 특히 이거를 이제 보는 거는 재난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참사가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이죠. 삼풍,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95년에 일어나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는데 당시에 이 건물 붕괴, 테러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붕괴한 것에서 세계 최고의 사망자를 기록했어요. 이게 작년까지 세계 1위의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가 작년에 더 비극적인 사고가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기록이 경신되는 건 정말 인류 역사에 좋지 않지만 어쨌든 오랫동안 1위 자리를 지켰던 사고죠. 그리고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경우도 지하철 화재 사고에서 사망자 수 순서로 따지면 2위를 기록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실은 대형 사고 이 두 가지만 봐도 대형 사고에서 엄청나게 세계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인데 근데 곰곰 생각을 해보면 한국은 이 수많은 사고 이후에 어떤 유의미한 사회 변화를 만들어냈냐라고 하면은 어떠세요? 별로 없는 것 같죠. 특히 2014년에 우리가 또 커다란 비극을 겪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4.16 세월호 참사 전과 후는 달라야 된다는 말을 처음에 누구나 보수와 진보를 다 떠나서 누구나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와서 6개월이 지난 지금 돌아봤을 때 304명의 생명을 이 아까운 생명을 생각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사회를 만들고 있느냐 이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참고가 되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례는 트라이앵글 셔츠 웨이스트 화재라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긴 해요. 1911년에 미국의 의류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 참사입니다. 사고의 성격이 세월호 참사랑 되게 달라 보이죠. 이쪽은 바다에서 침몰했고 여기는 화재라는데 이 두 가지가 뭐가 비슷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화재 사고의 면면에 세월호 참사랑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은 말씀을 드리죠. 이 건물이 뉴욕 시의 한복판에 10층짜리 빌딩이 있었어요. 여기에 8, 9, 10층의 의류 공장이 입주를 해 있었어요. 의류 공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옷감을 자르고 난 것들이 바닥에 엄청 떨어져 있었겠죠. 그리고 노동자들도 의류 공장 엄청 빽빽하게 앉아서 일을 하잖아요. 화재가 날 위험이 높고 대피하기도 어렵고 이런 장소입니다. 근데 화재가 어디서 처음 시작됐냐면 8층
자르는 옷감을 쌓아둔 데서 시작이 됐다고 해요. 화재 원인 정확히 몰라요. 담뱃불인지 뭐 기계에서 튄 건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8층에서 발생을 했는데 9층에는 화재 사실이 늦게 알려져요. 8층은 이제 바로 피하고 10층에도 전화로 화재 사실을 알려지면 9층에 너무 늦게 알려져서 대피할 시간을 노동자들이 이제 찾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 희생자가 9층에 대해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피할 때가 이때 화물 엘리베이터랑 바깥 비상 계단밖에 없었어요. 근데 건물 안에도 계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로 대피를 할 수가 없었어요, 노동자들. 왜냐면 비상구가 잠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10층에 공장주가 있었는데 화재가 났다고 하니까 바로 자기 먼저 뭐 대피시키거나 하는 게 없이 튀어버렸는데 근데 이때 비상구 열쇠를 들고 간 거예요. 평소에 여기를 왜 잠궈뒀냐면 노동자들이 거기 가서 쉰다. 비상구 계단 가서 쉰다. 뭐 들고 이쪽으로 몰래 나간다. 훔쳐간다. 이렇게 그런 이유로 문을 잠궈놨는데 그 열쇠를 들고 가버린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계속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열기 때문에 고장이 나고 비상계단도 너무 부실해서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9층에 있는 노동자들이 이제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 신고를 받고 소방차가 왔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8층에서 10층까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소방차의 사다리가 6층까지밖에 닿질 않았어요. 호스의 불길도 위까지 닿질 않아서 구조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밑에 뭐 그물망 같은 걸 깔았지만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걸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조를 기다리면서 9층에 몰려 있었지만 결국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는데 그물은 찢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추락사를 해요. 불이 무서웠던 사람은 뛰어내려서 죽고 뛰어내리기가 무섭던 사람은 불을 타서 죽는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간신히 탈출을 했던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은 너무 무서워서 그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대요. 왜냐면 1층에 딱 내려오니까 앞에는 이미 추락사한 시체들이 쌓여있고 계속 그때도 위에서 사람들이 떨어지고 있었다 라는 증언을 합니다. 너무 공포스러운 경험을 생존자들도 다 한 거죠. 근데 이게 겹치는 부분은 방금 좀 겹치잖아요. 구조대가 왔는데 구조를 못했다. 근데 이때가 화재가 났을 때가 토요일 오후여가지고 토요일 오후 4시 20분쯤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뉴욕의 시민들이 이제 토요일 오후를 즐기러 게다가 도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민들이 되게 거리에 많은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소방차가 왔는데도 구하지 못하는 장면, 뛰어내리는 장면을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그것도 세월호 참사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실시간으로 내가 가라앉는 장면을 봤는데도 아무것도 못했다는 무기력감 이런 거를 이제 100년 전에 뉴욕 시민들도 느꼈던 거죠. 게다가 이때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10대, 20대 어린 여성 이민 노동자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 대부분 희생양이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런 심정을 겪고 그래서 이때 한 15분 만에 화재는 15분 정도였는데 그때 146명이 한꺼번에 사망을 해요. 그래서 이런 충격을 겪으면 사회가 세월호 참사를 겪은 우리랑 비슷하게 트라우마 상태가 되죠. 그대로 있을 수가 없죠. 사람들 마음속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도 비슷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한 열흘 뒤에 장례식이 있었대요. 이때 10만 명의 인파가 모입니다.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번에 새로 찾아봤는데 우산을 다 들고 있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추모를 위해서 모이고 그리고 그 앞뒤로도 집회가 계속 있었겠죠. 그리고 거기 나온 사람들이 우리가 처음에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나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얘기들을 했겠죠.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고 어떻게 하려면 이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시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조직이 하나 만들어져요. 공공안전에 대한 시민위원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져서 이 조직이 뉴욕 주의회를 찾아가죠. 뭔가 조치를 취해라. 사후 대책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 주의회에서 공장조사위원회라는 거를 이제 만드는데 실태를 조사해서 공장들이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대피도 제대로 못하고 뭐 스프링클러 소화기 이런 거 전혀 없고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커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태를 조사해라. 그리고 문제를 시정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권한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호 특별법 요구하면서도 특별위원회가 권한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권한이 되게 중요한데, 왜냐면 공장을 조사해야 되는데 지금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조사위원회가 뭐라고 공장 안에 들어가서 조사하겠다라고 하면은 공장주들이 거부하겠죠. 그리고 너 와서 제대로 증언해라 하면은 그것도 제대로 안 하겠죠. 근데 그런 거를 다 강제할 수 있도록 자기가 공장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권한, 증인을 소환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걸 줘요. 우리가 세월호 국정감사 때 예를 들어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막 안 준 경우도 있었잖아요.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처음에 여기도 이제 몇 년 동안 어디를 조사하냐 이 부분이 좀 적었어요. 처음엔 9개의 도시, 그다음 1년만 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3년으로 연장이 되고 모든 주 전역을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조사에서 나온 보고서가 그 앞뒤로 전혀 없었던 엄청나게 방대하고 구체적인 자료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공장조사위원회에 들어갈 위원회 권한을 의원들만 독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에 AFL-CIO라고 그때 당시엔 AFA라고 하는 미국 노동조합 사람이 들어가고 변호사도 들어가고 그리고 사회운동가, 노동안전운동을 했던 사회운동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하죠. 이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노동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작업장에 제대로 된 방화벽, 스프링클러, 소화기 배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이런 것까지 다 쫙 만든 거예요. 그래서 노동법을 대단히 현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노동자의 안전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통과됩니다. 그래서 한 2-3년간 통과된 법안이 수십 개에 달한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박수만 쳤냐라고 하면 그게 아닙니다. 누가 반대를 해요? 누가 반대를 했을까요? 공장주들이 이거 비용만 들고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장법을 다시 고칩니다. 그동안 다 통과시켰던 공장법을 자기들 입맛대로 다 고쳐가지고 다시 발의를 해요. 수정 법안을. 그리고 의회가 이걸 다 통과시켜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이게 참사가 1911년에 있었어요. 네, 1915년에 4년이나 지난 뒤에도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이 희생자들을 기억하면서 만든 성과인데 이럴 순 없다 해서 다시 대규모 집회를 하죠. 그래서 주지사가 하나의 법안만 빼고 모든 법안을 거부를 해요. 시민들의 압박을 느껴서 이제 의회가 비록 통과시켰지만 거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노동법이 지켜지게 됩니다. 트라이앵글 사례가 실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산업재해로 꼽히는 사례예요. 이 뒤로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례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기록되는 거는 9.11 테러. 그 전까지는 정말 이게 너무 커다란 비극이었던 거죠. 그렇게 비극이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노동법을 현대화하는 정말 새로운 노동의 시대를 열었던 사례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때 화재가 난 건물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건물을 그 자리, 그 정신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면서 2003년에 거의 이제 100년이 단 그때의 역사적 건조물로 뉴욕시에서 지정을 해요. 우리 이 정신을 기억하자라고 하면서. 그리고 2011년에는 사고 100주년을 기억하는 행사도 트라이앵글을 기억하라라는 구호 아래 한 200개의 단체가 모여서 이걸 기억하는 행사도 진행이 됩니다.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100년이나 지났는데 라고 하면은 지금 어쨌든 미국 사회에 기반이 되는 기본 정신, 규칙 이런 게 이 참사를 계기로 새롭게 마련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계속 새롭게 기억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100년을 기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떠시고? 벌써 많은 사람들이 지겹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참사를 겪은 다음에 기억합시다, 잊지 말아주세요. 이 말을 계속 생각하면서 기억한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어느 한켠에 추모공원을 세우거나 추모비를 세우거나 혹은 유가족들이 매해 지금도 우리는 잊고 있지만 성수대교든 산풍이든 추모제를 하고 있겠죠. 매해 그 사고에. 그리고 가끔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어요. 재단의 역사처럼. 이런 게 기억하는 거냐. 꼭 그런 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우리가 많은 걸 지적했죠. 세월호 참사에. 기업의 이윤 앞에서 이렇게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조금 희생시켜도 된다라는 게 정말 이렇게 완전히 사람들을 수장시켜버린 결과를 낳았고,
또 한편에서는 정부는 국민을 구할 능력도 없었는데 거짓말로 자기의 무능을 계속 감추려고 했던 일이 있었고, 이런 우리가 문제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변화된 사회에, 그래서 변화한 새로운 사회 정신, 사회 규칙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세월호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